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매입 유형 쪽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부가가치세 원 시간에 배웠던 매출 유형을 기억을 하시고 이어서 매칭하면서 매입 유형으로 가시면 공부하시기 조금 편하실 것입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의 매입 유형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매입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 출제 유형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51번 과세 매입은 누구하고 짝꿍일까요? 11번 과세 매출과 짝꿍이겠죠. 매출 쪽에서. 53번 면세 매입은 13번 면세 매출과 짝꿍이겠죠. 57번 카드 매입은 17번 카드 매출과 짝꿍이겠죠. 그럼 느낌 오죠? 앞서 공부하셨던 부분에서 10%가 있고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매출이면 11번, 매입이면 51번. 면세 품목이고 계산서 있으면 매출이면 13번, 매입이면 53번. 똑같은데 매출이냐 매입이냐 이렇게 매칭해서 보시면 되죠. 17번 카드 과세는 10% 있는데 약어로 쓸게요. 신용카드다 그러면 17번 카드 과세 매출했었죠. 매입이면 57번. 따라서 앞서 공부하신 매출 유형 그대로 끌고 가시면 돼요. 단 얘가 이제 새로운 거예요. 얘는 매출이 없었는데요. 그렇죠. 얘는 누구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냐면 과세 매입 유형에서 하나 더 조건이 가면 돼요. 즉 10%가 있고 세금 계산서가 있는 매입이면 51번 과세 매입인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에 해당되면 이를테면 가장 이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게 접대 성격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게 현재의 세법이기 때문에 이런 불공제 사유 열거되어 있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면 51번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1번으로 가면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겠다라는 거고요. 54번으로 가면 사업자여도 매입세액 공제 못 해주겠어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성격상 못 해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들 때문에 똑같이 10%의 세액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인데 이 사유가 느낌이 온다면 불공 매입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뒤에 가서 공부하실 부가세 신고서에 가시면 저희가 10번 란하고 11번 란에 매입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게 이제 연결돼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불공 매입으로 하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요 자리나 요 자리로 들어가요. 얘는 고정자산 자리예요. 근데 들어갔다가 불공제인 16번 자리에 부가세 신고서에서 다시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제로 효과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매입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매출 유형을 매칭해서 매입 유형으로 가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시험에 나오는데 54번은 반드시 꼭 매회차 출제가 되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별표 5개 해주세요. 단언컨대 54 불공 매입이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틀리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54 불공이 어려운데 얘는 누구하고 연결 가야 되냐면 51번에 플러스 불공 사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51번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불공제 매입세액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54로 턴해서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 있고 세금계산서 수취했고 매입이에요. 51번. 면세 품목이고 계산서 수취했고 53번. 10% 있고 매입세액 불공제이고 세금계산서예요. 54번 불공. 신용카드 있고 매입 10%예요. 57번 카드 과세 매입. 이렇게 네 가지 유형 같이 만나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51번 과세 매입 유형 만나보겠습니다. 10% 있고 세금 계산서 수취했고 저희 이제 공급 받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앞전 강의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빨강색 지금 강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파란색을 보고 계시는데 누구 입장에서? 한국인삼 입장에서. 기업 실체 입장에서 보고 계시면 앞서서는 한국인삼이 매출을 일으켰던 빨강색 세금계산서를 보고 계셨던 거고요. 지금은 매입인 파란색 세금계산서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그림을 보시면 공급 받는 자 보관용이 파란색. AT 자격시험은요.
칼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따라서 실무에서 쓰시는 세금계산서 빨강색 공급자, 파랑색 공급받는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쉽게 수험생들이 실무에 가깝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11월 14일자에 작성일자로 해서 수삼 세트를 매입을 하셨는데 전액 다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2번 외상으로 전표 입력해 주시고요. 얘는 매입이기 때문에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냐면 풍기인삼이 발급하는 거예요. 저희는 수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전자 입력은 1번으로 입력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 11월 14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638번 주식회사 한국인삼의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저희 매입 쪽 11월 14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11월 14일 말씀드린 대로 51번 과세 매입 유형이 되겠고요. 품목은 수삼 세트. 200개 4만 원 되겠죠? 토탈 80만 원에 8만 원, 거래처는 풍기인삼. 첫 번째 있네요. 가지고 오시고 매입 쪽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입력 1번 해주시고요. 분계 유형은 전액 다 외상이니까 2번 외상으로 했더니 자동분계 차변의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하니까 차변의 재고자산의 증가, 상품 800만 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자동으로 분계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은 당좌자산의 증가. 얘가 왜 자산이냐면요. 만약에 저희가 매출을 하나도 일으키지 못하고 요건만 있었다 그러면 이 80만 원은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 환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이고요. 상품이므로 외상으로 한 거래를 대변의 매입 채무인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가 있겠죠. 하단 피드백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는 과세 매입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53번 면세 매입 유형 살펴보겠는데요. 면세 품목이 출제가 되면 무조건 매출은 13, 매입은 53이에요, 여러분. 자, 면세 품목 무조건 매출은 13, 매입은 53.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11월 15일 날 과메기. 여러분 과메기 아세요? 꽁치 말린 거? 저는 성인이 돼서 과메기를 산에 올라갔을 때 먹게 됐어요. 산 정상에서. 산 정상이 아니었으면 안 먹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산 정상에서 그 과메기를 먹는데 비릿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과메기철이 되면 항상 포항에서 주문을 해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나 모르겠어요. 왜 과메기를 한국인삼에서 샀을까요? 내용을 잠깐 보니까요. 거래처 만세유통에 사업장 이전을 해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아마도 과메기 매니아시들인가 보죠. 그래서 그 과메기를 포항 특산품을 구입해서 전달을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게 과메기가 생선 말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 따라서 면세 품목인 거죠. 그래서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고 대금은 외상인데 자, 여러분 이거 저희 상품 구입한 거 아니죠. 대금을 외상으로 했는데 상품이 아니다. 그럼 뭐가 되죠? 미지급금 되겠죠. 자, 미지급금 되는데요. 이 미지급금 금액 과메기가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이죠. 그럼 뭐가 생각나죠? 접대비가 생각나죠. 회계처리는 이렇게 되면 끝나는데 여기서 항상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접대비면 불공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불공은 뒤에 가서 배우실 텐데 54 불공. 제가 유형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54 불공이 되려면요. 10% 있고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있고 거기에 불공사유 접대가 붙어야 돼요. 자, 불공사유 접대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제 54로 가는 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가 없잖아요. 54로 못 가요. 얘 뭐예요? 계산서잖아요. 자, 여러분 불공제 매입이라는 의미를 해석해 보면요. 내가 매입세액을 사업자로서 지출을 했는데 원래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까 부가세를 돌려받는 공제받는 시스템이에요. 대한민국은. 근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는 사업주한테 부가세 매입세 공제 안 해줄 테니까 니네들이 부담하고 가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부가세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없잖아요. 그냥 공급가액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제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접대에 너무 집중하시다가 계산서를 놓치셔서 54번 유형으로 하면 틀린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11월 15일 거 과메기 선물 구입하신 거 입력하러 갈 때 조심하실 거 외상매입금 아니다라는 거죠. 미지급금으로 하시고 그 미지급금 코드 잘 판단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15일자 면세죠. 따라서 15일자로 내용을 입력을 하겠고요. 면세 품목은 계산서가 나오면 무조건 갈 데가 53밖에 없다 그랬죠. 자, 과메기 접대를 위해서 구입을 했지만 54로 가면 안 됩니다. 부가세가 없는 아이는 접대 성격이어도 불공제 매입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매입세액이 없으니까요.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의 과메기를 구입을 해서 포항 과메기를 거래처에 주셨어요. 전자계산서인가요? 아닌데요. 그냥 계산서인데요. 그럼 여기에 전자 넣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분계는 외상이라고 하는데 이번 외상을 걸면 상품의 외상 매입금으로 분계가 되고 여기를 제가 만약에 813번 접대비로 바꿨잖아요. 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땡! 틀렸습니다. 왜요? 접대비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못해요. 상품을 구입했을 때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 외상 매입금이 상품 외의 것이 되면 미지급금이 돼야 되므로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못하고 3번 혼합으로 가셔야 되고요. 너 상품이니?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하단에 자동 분계가 되는 거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셔서 분계할 때 너 상품 맞아? 하고 누구를 째려보시냐면요. 품명을 째려보세요. 나 과메기인데 인삼회사인데 과메기는 상품 아닌데 왜 샀어? 접대하려고 813번 이렇게 가시고요. 대변에 상품 아니니까 미지급금 10만 원. 자, 여기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불공제 매입일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접대비여도. 하단 피드백,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10만 원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유동부채의 증가 10만 원의 거래가 되겠고요. 계산서 매입이면 무조건 53번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3번 면세 매입 입력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53번 입력해 보시면서 제가 불공을 10변을 통하면서 이거 접대지만 54번 불공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불공이 드디어 나왔네요. 불공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가 있고요.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얘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유에 해당해야지만 54 불공제 매입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매입세액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는 그 매입세액을 VAT 대급금으로 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VAT 대급금 자산이죠. 왜 자산이냐면 곧 돌려받을 성격, 공제받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아예 띄우지를 못해요. 54로 하면.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100원을 구입했는데 여기가 부가세가 10원이 있는 세금계산서였는데 접대 성격이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이 해당하는 분이 어디에 들러붙냐면 접대비에 플러스해서 들러붙어서 이 금액 전부 다 110원이 접대비로 회계 처리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54 불공제는. 그러니까 51번하고 다르죠. 여러분 앞서 해보신 51번은요. 10%가 있는 게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돼요. 근데 54번은 부가세 대급금이 아예 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들은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셨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기입을 하셨다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부실기재를 했다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거. 저희 실기 시험에서는 1, 2번을 내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 성격 매입세액,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 요 5개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냐면 6번에 있는 면세사업과 7번에 있는 토지조정사업에 대한 자본적 지출 얘는 토지로 회계 처리되는데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부가세가 있다. 이를테면 토지를 판판하게 하는 토지 정리 작업을 한다. 뭐 이런 거. 그다음 면세 사업과 관련된 어떤 비품을 샀는데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다. 그러면 그거 역시 이제 여기는 단서가 면세 사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컴퓨터를 샀다. 비품을 샀다. 만약에 그러면 그 비품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돼요. 여러분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요. 이제 소득세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세 신고하는 법인사업자 이렇게 되고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고요.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로 그 부분을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기여가 된다면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얹어서 가셔야 돼요. 그냥.
그리고 접대는 하지 말아라.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접대를 많이 받아서 물건을 팔아주고 뭐 이런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cc 초과 승용차 8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는 승용차가 이제 업무 목적보다는 개인 목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니까 이 부분은 사는 거, 빌리는 거,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같은 기름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공처리.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럼 당연히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대표자가 자기 집에 가져다 놓은 소파를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서 구입을 하셨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불공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5가지 사유를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사업과 관련 없는데 대표자님이 뭔가 사셨다 그럼 얘는 가지급금 분계가 좀 많아서 A 대표 이렇게 대표 코드가 걸리는 케이스가 많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나 뭐 저희 차량 유류대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 이런 게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얘는 접대비니까 접대비로 회계 처리되는 게 나오고 면세 사업은 품목에 따라서 그냥 면세 사업이다라고 나면 그 품목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면 되고요. 토지 조성 사업은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증빙별 전표 입력은 이제 공부를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까 봐 정리를 해놨어요. 세액예한서가 있고 매입인데 10%가 있고 불공세율다 54 불공으로 가죠. 하지만 앞서 여러분 저희가 계산서 보셨잖아요. 접대 성격. 그거는 54로 안 가고 몇 번으로 갔어요? 53번으로 갔죠? 신용카드 매입인데 10% 있고 불공제 사유다. 여러분 신용카드 있는데 접대 성격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는요. 그냥 일반 영수증처럼 일반 전표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요. 현금 영수증 마찬가지예요. 불공제 사유다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요게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시험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하려고 봤는데 신용카드가 나왔는데 접대 성격이 나오면서 나한테 하라고 했는데 답지를 보니까 어머 일반 전표네? 왜요? 매입매출 전표에 불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불공제 사유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불공제 매입 유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체크해서 보시고요. 저희 같이 다뤄볼 접대 성격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건 접대가 아니고요. 개인 레저용이네요. 접대는 저희가 계산서에서 앞서 보셨는데 한다인이 대표거든요, 여러분. 저희 회사 대표예요. 대표님이 혼자 레저용으로 쓸 자전거를 왜 회사 이름으로 사신 거예요? 한국인삼에 자전거, 산악자전거가 들어왔는데 11월 8일 날 탑스포츠에서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상품이 아니니까 뭘로 가야 돼요? 미지급금 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 회사의 어떤 은행 갈 때 자전거 타고 간다. 저희 우체국 갈 때 자전거 타고 간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의 자전거로 차량 운반구라든지 운반 성격이잖아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얘가 지금 개인이니까 뭘로 가요? 가지급금 가야죠. 대표님 돈 갖고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매입세액조차도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54번으로 가는 조건인가 봤더니 1번 세액예한서 있죠? 2번 부가가치세 있죠? 3번 매입자 입장이죠? 사유가 무슨 사유죠? 불공제 사유죠. 따라서 54번 유형으로 입력하실 수 있는 거죠. 가지급금인데 여기에 거래처 코드는 한다인 씨가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다인 대표한테 이 대금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만약 이 대표님이 결산 끝날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법인 조정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제가 FAT 쪽 얘기를 하면서 자꾸 가산세 얘기도 하고 법인 조정 얘기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어차피 여기 스타트 하셔서 발 뗐잖아요. 이제 못 빠져나가세요. 재밌죠? 재밌으시면 이제 못 빠져나가세요. 그러면 계속 지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도록 저 위에 꼭대기 자격증 TAT 1급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점표는 54 불공으로 하시게 되는데 54 불공으로 하셨을 때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공급가액에 세액이 같이 얹어져 가지고 275만 원이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전자세액예한서는 전자입력 1번으로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자죠, 여러분. 11월 8일자로 탑스포츠에서 산악자전거 구입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대표이사가 사용할 레저용 자전거이기 때문에
10% 있고 세금계산서 있지만 개인 목적이죠.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코드 걸어주시는데 요걸 또 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FAT 1급에서는 부가세 부속서류가 출제가 안 되지만 TAT 2급부터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대한 부속서류가 이제 첨부서류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 코드를 걸어주면 그 불공제 내역서에 사유가 들어가는 코드로 연동이 돼요. 따라서 사유를 정확히 넣어주시고요. 산악 자전거 수량 1개 단가 250만 원 따라서 275만 원을 탑스포츠에 주셔야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이니까 1번 넣으시고요. 아직 주지 않았대요. 외상. 자, 그런데 2번 외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 가야 되죠. 따라서 3번 코드 거시고 여기에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275만 원. 자, 탑스포츠에 줘야 될 돈은 맞죠. 대변에 유동부채 미지급금의 증가 탑스포츠한테 진 빚이죠. 하지만 차변 한번 볼까요? 차변의 가지급금 이거 탑스포츠가 가져간 산악자동차? 산악자전거? 아니죠. 누가 가져갔어요? 대표이사가 가져갔죠. 따라서 여기를 누구로 바꿔주셔야 돼요? 대표이사 한다인 대표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한다인의 가지급금 되겠어요. 자, 여기서 잠시 보실 게 뭐냐면요. 공급가액이 250이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어디에 쏙 들어갔어요? 가지급금에 쏙 들어갔죠. 275만 원이잖아요. 즉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입세액 자체가 가지급금에 얹어져서 처리가 돼요. 이걸 만약에 접대로 회계 처리했다. 그럼 접대비가 250만 원이고 부가세 매입세액이 25만 원이다. 그럼 접대비는 275만 원으로 회계 처리가 돼요. 자, 차변에 가지급금 당좌자산 증가 275만 원, 대표이사 한다인 거래처, 대변에 미지급금 유동부채의 증가 275만 원에 불공제 매입 거래 입력해 봤습니다. 불공제 매입은 10% 있고 세금계산서 있고 매입이고 마지막에 불공제 사유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57번 카드과세 매입 유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고요. 10월 15일 날 부가가치세 10%가 있습니다. 어떤 걸 샀나 봤더니요. 요거는 업무 목적이네요. 사업 목적에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몇 번 매입이죠? 57번 카드과세 매입으로 가고요. 매입세 공제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살짝 딴지를 걸어볼게요. 만약에요. 앞서 풀어본 문제처럼 이게 대표자가 개인 목적으로 집에 가져다 놓을 공기청정기를 회사의 법인카드로 샀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요? 일반 전표 가야 되겠죠? 이거 불공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불공제 매입은 맞는데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일반 전표로 가야 되죠. 54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니까. 여담이었고요. 이 문제는 회사에 사용할 공기청정기니까 비품으로 회계 처리되면서 VAT 대급금 10%가 공제받게 되겠죠. 카드 결제가 되면서 미지급금이 되는데 분계 유형을 카드 4번으로 걸면 여기가 뭘로 걸린다 그랬죠? 카드사로 걸린다 그랬죠? 요거 농협카드네요. 농협카드. 이렇게 걸리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7번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 공기청정기 비품 매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10월 15일자로 신용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사 매정 공기청정기고요. 내용은 저희 앞서 보신 거하고 10%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 받으셨고 매입이고 공제 가능하죠. 따라서 57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얘가 만약에 접대 성격이다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셔야 돼요. 자, 신용카드는 농협. 품명은 공기청정기.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제가 오타를 안 낼게요. 33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3300 하나 둘 셋 나눠 가졌죠. 이렇게 처음에 실수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완벽하게 나눠지고요. 거래처 이름은 누구죠? 민규가전. 전자세금은 일자 제가 지금 넣고 있거든요. 넣어도 안 들어가요.
앞에가 카과 매입이기 때문에 앞에가 카드면 카드사 저희가 농협카드로 걸었죠. 여기 오른쪽도 기본적으로 카드로 우선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기억나시는 걸 한번 더듬어 볼까요? 앞에서 저희가 매출할 때 17번 카드 해보셨죠? 앞에 17번 카드 입력하고요. 뒤에를 카드로 했을 때는 여기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됐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카드사가 걸렸죠? 근데 매입 쪽에서는 57번 카드 매입으로 하고 4번 카드로 거니까 여기가 미지급금으로 분기가 되네요.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환경 설정해 보시면 환경 설정의 회계 쪽 파트에 카드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저희 앞서 카드를 입력을 할 때 공급가액 자리에 공급 대가를 넣자고 했던 것도 이 성격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카드 채권, 받을 돈 17번 카드 과세면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해라. 카드 채무 57번 카드 매입이면 253번으로 해라. 왜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취업을 해서 아니면 우리 회사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카드로 계속 사오는 게 상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상품은 주거래는 세금이라서 거래 많이 하고 외상 거래 많이 하잖아요. 법인카드로 긁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비품을 사는지 이런 것들이니까 미지급금이 흔한 거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카드 채권은 고객님들이 와서 우리 거 인삼을 사갈 거 아니에요. 건강식품을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팔리는 건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흔한 많은 거래라서 이렇게 환경 설정이 세팅돼서 그거에 따라서 미지급금 움직인 거예요. 너 상품이니 하고 얘를 째려봐요. 공기청정기. 나 상품 아닌데 비품인데 바꿔주시는 거죠. 300만 원에 30만 원 그리고 농협카드 미지급금 가죠. 왜요?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맞고요. 농협카드 맞고요. 자, 이제 보통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가 본 시험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만 입력하시오 하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문제를 푸시다 보면 요 문제 밑에 비품에 대해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앞서 저희 승용차 해보셨죠? 그것처럼 여기 212번 가서 여기에 코드가 주어지겠죠? 코드 쓰고 공기청정기 쓰고 취득일은 오늘 날짜인 2020년 10월 15일 쓰고 여기 기초가액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4번에 신규 취득가액이잖아요. 2020년도 주기니까 4번에 넣으시고 내용연수 넣고 나오는 뭐 판매비와 관리비 왜냐하면 본사 매장이니까 800번대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문제까지 연결되면 점수가 한 4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매입 쪽 유형을 4가지를 다뤄보셨어요.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 이렇게 해서 마지막 카드 과세 매입 자료 입력 마무리했습니다. 5강 공부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도 고지에 다 올라서셨어요. 그래서 매입 쪽 유형 정리하시면 이제 매출과 짝꿍인 아이들과 돌연변이 같은 성격인 54 불공까지 마무리가 되면 총 몇 개? 7개가 세팅이 되는 거죠. 51번 과세 매입 10%의 매입의 세금 계산서, 53번 면세 매입 면세 품목의 계산서, 54번 불공 매입은 누구하고 맞물려서 가요? 얘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죠. 10%의 세금 계산서 있는 매입인데 앞서 보셨던 불공제 사유가 된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면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이제 과거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라든지 접대 성격이라든지 승용차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간헐적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나오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57번 카드 과세 매입 10% 매입이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입력할 때요. 공급가액 자리에 공급 대가 입력하시면 나눠서 갖게 됐죠. 자, 이 불공제 사유 정리를 해놨는데요. 업무무관, 비영업용 소형소유차, 구입 유지 임차, 접대 성격, 면세 사업,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불공제 사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매회차 54번은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 마무리하면서 또 이 시간에도 나와 대화하기 시간 놓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 혹시 하루를 마치고 뿌듯하게 웃었던 날이 있으세요? 지금 저는 매입 전표를 마치고 나니까 무거운 짐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산으로 치면은 중턱을 넘어선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뿌듯한 날이 쌓여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해내게 되면 그 하루하루가 쌓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해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렇게 뿌듯하게 웃는 날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넘지 못할 정상을 넘게 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넘어졌다 훌훌 털고 성장통을 겪고 성숙하게 되고 더 어려운 걸 해내시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뒤에 가서 저하고 마무리하는 부가가치세 이제 신고서와 부가세 정리분계 만나보실 거니까 힘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강에서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